뭐 어쨌든 상가는 한 2,000채 있다라고 하는데 2,000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다 비어 있다 정도. 이 도로가 일방통행이네. 그러니까 계속 뺑뺑이 돌아야 되네. 생각보다 공원도 그렇게 크지가 않네. 안녕하십니까, 큰집 작은집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반달섬에 나와 있는데요, 반달섬도 공실률 때문에 조금 골치 아프고 생활형 숙박시설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 그런 좀 골칫덩어리 부동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기사로만 찾아보다가 오늘 실제로 한번 이곳이 어떤지, 정말 나쁜 곳인지 아니면 좋은 곳인지 아니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인지 한번 저희 느낌 그대로 한번 살펴보는 임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달섬은 총 면적이 제 1.2 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아주 작은 섬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 바퀴 차로 쭉 돌아봤는데요, 사실 거북섬보다는 조금 협소한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공원이 쭉 있는데 이 공원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 좌측으로 보시면은 이 병풍처럼 서 있는 이 멋있는 건물들이 얘네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애초에 기획 단계에서 마리나와 요트가 메인 포인트였습니다. 거북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마리나와 호텔, 그 다음에 여행, 해양 시설에 관한 어떤 레저 시설들이 포인트였는데 이 반달섬도 마찬가지로 메인 포인트, 주된 아이템은 마리나 시설이었는데 이거 사기인지 뭔지 어쨌든 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무산이 된 거죠. 이 마리나 때문에 이쪽 부근에 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들이 쫙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통계상 생활형 숙박시설이 이 반달섬 지역에 7,000가구, 7,000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도저도 안 되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7,000개가 이 뒤에 병풍처럼 깔려있는, 이것이 바로 반달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특구 관광단지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를 가지고 노시는 분들,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한 이 숙박시설들, 오피스텔들, 호텔들 쫙 깔려 있는데요, 애초에 구심점이었던 그 마리나가 삭제가 되면서 이도저도 안 되는, 그냥 단지 어쩌면은 주거시설 정도밖에 되지 않는, 베드타운밖에 되지 않는 그 정도 시설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거시설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애초에 기획되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이 문제였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내가 들어가서 살 수도 있다, 혹은 살지 않을 거면은 임대 사업을 통해서 임대 수익도 낼 수 있다라고 홍보가 되었고 안내가 되었습니다. 이 홍보 문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해서 역대급으로 순식간에 분양이 거의 완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분양률은 92% 이상이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7,000채가 말이죠. 자, 개발 규모는 총 9개 단지가 생수구로 제가 집계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뭐 잘못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좀 안내 부탁드리고요. 7,000채라고 하면은 이도저도 못하는 집들이 7,000개의 호실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중간층쯤이라도 가면은 이 시야호의 배경으로 너무 낙조가 이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물 앞에서 살거나 주거를 한다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안개 올라오고 습기 올라오고 그 다음에 햇빛 반사돼서 여름에는 조금 더 온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온도차가 심할 경우에는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쾌적한 주거 공간이라고도 좀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역시 뷰죠. 우리나라 사람들 이 뷰, 물을 바라보는 이 뷰 포인트에 미쳐있는 민족은 맞는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분양이 된 걸로 봐서는요. 네, 제 옆에는 루미니 롯데캐슬이 있습니다. 요거는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지금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으신 분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건너편은 거북섬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공단 지역입니다. 시흥 공단 지역. 이곳으로 오시는 길 또한 그 공장들의 화물차 사이, 복잡한 그 공장지대를 뚫고 와야지 되는, 사실 이제 놀러 가는 입장인데 공장지대를 이렇게 가면 갈수록 막 이렇게 이게 놀러 가는 길이 맞나,
내가 놀러 가는 지역, 자연 경관이 좋은 지역에 가는 게 맞나, 약간 이런 게 사실 강원도랑 너무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강원도는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가면은 대관령 넘어가고, 좀만 있으면 바다가 짠 하고 나오겠구나, 산들이 나오구나, 막 눈 나오고 막 이런 좀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를 지금 거북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맞나? 지금 이게 설레이는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입주가 맞춰지고 있다라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분양을 하고 입주를 딱 받았을 때 와글와글 몰려드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이곳을 선택을 해서 여기서 생활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자,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7,000채로 집계가 되고 있고, 초반에 있는 현대 힐스테이트죠. 힐스테이트만 어쩌면 유일하게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성공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의 생활형 숙박시설도 그 용도 변경을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가 실패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떠한 용도로도 쓸모가 없는 부동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또 전국에 깔려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어떤 특혜가 될지 아니면은 모범 사례가 될지 사실은 좀 더 두고 봐야 하고요.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그 조건이 사실상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조건, 이 허용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건물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집계가 있습니다. 1%의 확률로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변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지금 이 반달섬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들은 어떻게 변신을 하고 어떻게 탈출을 할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이 앞에 있는 건물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실태가 어떤지 한번 답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루미니, 롯데캐슬 바이 루미니에 와 있습니다. 1층에 쭉 상가가 바다를 보면서, 시화를 보면서 아주 정말 좋습니다. 앞에는 도로가 있고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고, 하지만 여기는 싹 다 비어 있습니다. 상가, 근린시설, 분양사무실 이렇게 써 있지만 안쪽에 사람이 있는 모습은 없고요. 입주지원센터도 있습니다. 네, 역시나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피스텔이나 상가 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건물의 한 코너는 커피숍, 하나는 편의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가게들, 이렇게 이제 필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편의점이거든요. 이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그 내려와서 편의점 이용하고 다시 올라가고, 편의점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다 비어 있습니다. 거북선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상가는 사실상 좀 큰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채워질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하다못해 뭐 네일샵도 좀 들어와 볼 또 하잖아요. 그 여자분들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알다시피 이 상가 1층이 그렇게 싼 월세가 아닙니다. 더 내려가야지 될 것 같고, 사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는 장사가 되어버린 거죠. 건물들은 근데 와, 진짜 멋지게 지어놨어. 멋지게, 너무 멋있어. 자, 이 옆에 건물은 반달섬 더 하이브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는 어떤 분양의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편의점이 있네요. 네, 이렇게 보면은 편의점, CU가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대수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시거나 버스를 이용하시는 어떤 그런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주거 환경에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통이 너무너무 불편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을 자차로 이동하시는 분 위주로 일단은 입주가 진행된다라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와, 보이시죠? 이 1열에 있는 건물 뒤편에도 또 있습니다. 저렇게 진짜 이거 완전 생축의 무덤 같아 보입니다. 중반부를 지나서 거의 끝까지 왔는데요. 여기도 이제 대박 부동산이 있습니다. 웅신 미켈란의 아침, 매물 접수 가능, 월세 전세 환영, 즉시 입주. 뭐 인터뷰가 안 돼. 지금 다 없어. 부동산마저, 공인중개사마저 털고 나가셨다. 지금 이 건물은 마리나 아일랜드, 참혹합니다. 요거는 상가 건물 같죠? 요거는 그냥 상가 건물.
주차장 뒤에 있고 앞에 상가 있는 그 정도 느낌인 것. 여기 분식점도 하나 있는데 진작에 털고 나가신 그 정도 느낌입니다. 요거 프레소도 있었는데 없어졌고, 이마트 24도 없어졌네. 이마트 24가 없어졌네. 여기 써있잖아. 라이프스타일 컨비니언스 스토어 이마트 24. 이게 이마트 24 이거 편의점이 없어졌다라는 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CU가 CU가 있긴 있네요. AT&T도 있고, 여기 올라가면 삼겹살집도 있고, 그래도 유동 인구가 약간은 좀 있으니까 상업시설이 남아있는 그 정도 느낌입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건물이네. 타이틀은 많아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1등급, 녹색 건축 인증, 그린 4등급, 일반 더 스테이. 준공 표지판 2023년 9월에 준공이 됐네요. 와, 저기 뭐 멋있는 거 있다. 바람 느껴지죠? 바닷바람. 이거 선착장이 있긴 있는데 이걸 마리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여기 고깃잡이 배들 계류하는 뭐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지금 뒤에 보시면은 또 완공을 앞둔 또 다른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달섬, 거북섬, 저는 정부와 시공사, 시행사들의 어떤 합작품이라고 봅니다. 시대의 사기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이렇게 해서 다용도를 사용할 수 있어. 그렇게 좋은 조건의 건물이 있어? 그런 시설이 이제 생기는 거야?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가구 2주택을 피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마련을 하고 청약을 넣고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는데, 그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마련을 했는데 대뜸 국토부에서는 이거는 주거 용도로 더 이상은 사용할 수가 없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벌금과 뭐 강제 이행금을 물게 될 거야 라는 반전의 드라마. 누구의 잘못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무지에서 나오는 어떤 행정과 정책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무덤 속으로 자기가 자기 발로 들어간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이 모든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이라도 전환이 잘 돼서 용도 변경을 성공을 해서 자유롭게 임대차를 맞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큰집 작은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